자, 반도체 쪽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자,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시소, 삼성전자 오르면 하이닉스 내리고, 삼성전자 내리면 하이닉스 오르고, 지금 계속 어제도 그랬고 뭐 이달 내내 그러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오늘도 또 반대로 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어저께는 하이닉스가 오르고 삼성전자 내리고였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장난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의 경우에도 계속 순환형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HBM이 올라 들어왔다가 낸드가 올라 들어왔다가,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 라인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제 레가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들도 살아나고 있고, 가격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레거시 쪽의 투자도 일부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낸드라든가 DDR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심텍이라든가 지금 PSK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또 강세를 보고 있는데요. 자, 심텍 같은 종목도 넣어두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딱 찍어서 얘기드렸던 저평가 반도체주 테스,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종류가 다른 형태로 지금 올라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제 레가시 쪽으로는 또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로는 낸드라든가 이런 레거시 쪽의 종목들이 강하게 버티고 살아있다 알아보니까, 이제 반도체줄 같은 경우도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는 흐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도 섹터 테마에 들어가 보면 또 낸드하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HBM은 요즘에 잘 보이는 경우가 없죠. 낸드, PSK, 이 PSK 같은 종목이 이렇게 빵 밑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자, PSK 완전 뚫고 나와버렸죠. 베이스 같은 종목이 이렇게 뚫고 나오고요. KC텍 같은 종목들 줄줄이 다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쪽이 돌아 나오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순환형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이슈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지금 나온 건 이 제주 반도체가 있고, 팹리스 침체 속 나홀로 실적 성장하고 이게 나왔던 게 지금 14일에요. 팹리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이슈하고 이렇게 엮여서 들어가는 거죠. 종목들이 이게 파운드리 이슈 쪽에서 들어갔던 종목들하고 지금 중복되는 종목들이 꽤나 많거든요. 제가 보시게 되면, 자, 이 테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온디바이스 종목들이 구조 자체가 팹리스, 파운드리 이쪽하고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자, 저게 가온칩스, AD테크, 어버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자, 다 지금 겹치죠? 종목들이?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쪽 테마들이 반짝반짝 할 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가서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의 상황, 여러분들, 자, 요것뿐만 아니라 가장 오늘 머리 위에 있는 쪽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머리 쪽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HPSP가 있고요. 없죠? 뉴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온칩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이전에 아시다시피 이쪽에 파운드리 이슈가 한번 나와서 여기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 지금 오늘도 나가 있는데요. 종목 분석이 지금 올라가 있죠.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여기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뒤에 후발로 따라와줬던 게 그게 온디바이스였거든요. 뒤에 두산 테스나가 폭주를 하면서 살아 들어왔던 테마가 온디바이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HBM에서 빠져나가고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낸드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반등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HBM의 주도주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레가시 낸드주들 뭐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PSK 다 이것도 HBM도 하긴 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포인트가 어디에 두느냐면 레거시 쪽에 포인트가 더 쥐어지는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쭉 들어오고 HBM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HBM 이슈로 가장 강력한 상승,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이 테크인 같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이 테크인이 작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죽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HBM을 하이닉스를 두들겨 패고 HBM 버리고 삼성전자 붙이고 레거시 붙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틈새로 순환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의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실적 같은 얘기들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실적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묶이는 건 이제 테스나하고 이거 다 똑같죠. 다 살펴보면 다 똑같이 엮여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자, 이게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안 좋죠? 이게 뚝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돌아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2분기도 적자했고 이제 3분기부터 나올 것이다. 자, 그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나홀로 성장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뉴스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나홀로 성장. 나홀로 그렇게 독보적인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주가가 이러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적 좋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쭉 내려갔다 돌아 들어가는 구조, 이게 똑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순익 같은 경우는 또 적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하게 살은 뭐 나홀로 성장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지금 다 합쳐가 80억 나와 있는 거거든요. 80억? 그러면 1년 하게 되면 160억,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그 전보다는요. 요 정도 가지고 지금 요 정도 가지고 나홀로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자라죠. 이 정도 가지고. 자, 그럼 두산 테스나는 제가 나홀로 성장이면 이제 뒤쪽에서 돌아가는 거는 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짚고 돌아가는 거에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이쪽에 있는 종목들 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두산 테넷에 적자 이제 다 덜어내고, 그리고 이제 까졌던 부분을 회복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두산 테스나도. 이건 테크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두산 테스나, 이 테크인도 지금 이렇게 돌아들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럼 테크인은 못 돌아? 테크인도 주가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슈가 조금 붙어있는 거, 모멘텀이 좀 붙어있는 종목들 이제 돌려서 해먹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더 붙어야 돼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적 개선대로 속도로 본다면 두산 테스나가 단연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앞쪽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게 가온 칩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 쪽에서 진짜로 돌아가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앞에도 얘기드린 것처럼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덩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력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온 디바이스나 이쪽에 팹리스 파운드리가 진짜로 간다라고 하면 주목해야 될 종목은 요 종목들입니다. 가온 칩스 같은 종목에 지금 별 볼 일 없죠.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자, 위쪽을 보시죠. 이익 수준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요. 매출 쪽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71억에 매출해서 322억, 그 다음에는 433억, 636억, 960억. 그렇죠? 이익이 조금 받쳐지라는 안에서 지금 매출은 계속해서 아주 앙팡 튀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가파르게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나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게 2023년에서 2024년까지 1년 조금 넘는 동안에 13,000원에서 13만원까지 주가 10배가 날아간 종목입니다. 크게 돌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요런 애들이 두산 테스나 하나로는 모자라고요. 파괴력이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제 덩치로만 크게 된다라고 하면 두산 테스나가 대장이 아닙니다. 덩치로는 두산 테스나가 대장이 아니라 얘고요. HPSP 이익률이 어마어마한 회사죠. 아마 EST하고의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종목, 얘 빠져나와줘야 되고요. 이게 온 디바이스가 제주반도체가 굉장한 속도를 내려 그러면 속도 날 수 있는 종목이죠. 제주반도 같은 경우 속도로 친다면 개별 종목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게 제주반도체인데, 제주반도체가 단독으로 가지 못하고요. 이게 뭔가 분위기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혼자서 갈 정도로 무슨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운드리 이슈라는 게. 이 바운드리 이슈라는 게 나 혼자 뭐 예를 들면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왔던 것처럼 AI 로봇 혹은 지금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서 신약 이런 거 나온 것처럼 모멘텀을 달고 그 모멘텀 하나 가지고 나 혼자 남들 다 깨지고 있는데 나만 그냥 나 홀로 가리라 그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업황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이거든요. 이거는 개별 슈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황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두산 테스나 하나가 아니라 두산 테스나는요, 자, 아까 나왔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두산 테스라가 덩치가 큽니다만 비교가 안 되죠. HPSP 주가가 이렇게 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조 2천억입니다. 두산 테스나 7천억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쪽의 대표는 정확하게는 두산 테스나가 아니라 덩치로는 HPSP고요. 그리고 그 파괴력을 다루는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가온칩스와 AD테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기존에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는 삼성전자하고 엮여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이 종목, 이거 요런 케이스들이 살아나와 줘야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현재로는 제주 반도체가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두산 테스나가 제주 반도체의 속도를 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이거 테스나가 속도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의 경우는 저 구주도주들, 그렇죠? 저기 이런 국면 같은 경우 볼까요? 2023년도 말에 이렇게 강력한 시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로 넘겨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두산 테스나를 따라 움직인 것 같지 않죠? 보신 것처럼요, 다르잖아요, 흐름이. 네. 이것 따라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제주 반도체 이렇게 가온칩스가 폭주를 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가온칩스가 또다시 폭주를 하면서 후발로 뛰어들어온 이런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HPSP로 가보겠습니다. HPSP도 역시 마찬가지 강세로 보였던 구간이 동일 구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보시죠. HPSP 그 전에서부터 꾸역꾸역 왔던 종목이 이거는 2024년 이제 초까지로 연결되면서 이런 흐름들 보이고 여기서 빵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도 러서에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 반도체를 다루시는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한 방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두산 테스나보다 이쪽 종목들, 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다 고개를 다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다 고개를 살며시 다 들고 있죠. AD도 치고 들어갔다가 눌러진 다음에 살짝 고개를 빠져요. 그래서 지금 고개 다시 들고 있고요. 가온칩스 넘어 들어가 보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더더욱 이 제주 반도체의 유사한 형태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얘죠. 그죠? 지금 주가 나오게 보면 과연 그 중에 지금 가장 대충 봐도 지금 가장 비슷한 형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바닥 잡고 돌고 있잖아요. 자, 앞쪽에 이제 두산 테스나들 돌아 들어갈 때 이제 뒤에 이쪽에 나중에 뒤쪽에서 이 가온칩스가 돌아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HPSP와 가온칩스가 이 저가 눌리는 칩스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자, 이거 빠져나온 거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제주 반도체 밑으로 사는 거 아니죠? 전형적인 제주 반도체는 위로 치는 종목입니다. 이거 밑에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쪽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시세 이렇게 열기 붙을 때 그때 위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의 종목이에요. 밑에서 기다려봐야 피곤하기만 해. 이런 데서 기다려봐야 피곤하기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다려봐야 답 안 나와요. 이건 철저히 위로 치는 종목입니다. 위로 갈 때 따라 붙어가지고 위쪽에서 씩 먹고 나오는, 케이스 강도 지금 보면 또 거의 같은 구조예요. 시세 고가 들어왔다가 빠지고 나오는 게 뭐 테마가 괜히 테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제주 반도체를 대장으로 착각들 하시는데, 온 디바이스의 대장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예전에 대주 반도체가 이게 단기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이 제주 반도체가 온 디바이스의 대장이라고 흔히 착각하시는 건데, 이거요 후발로 세력한 급등한 종목입니다.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앞에 가온칩스는 10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그 HPSP가 그 뒤에 그렇게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그 올려도 안에 얘 하나도 못 오르고 있었다가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제주 반도체가 대장 아닙니다. 대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대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살아나갈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테마의 대장이 아니고, 저 테마가 강세를 보일 때 단발로 치고 나오는 거는 1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주도는 아니죠. 그렇죠? 네. 단발로 치고 나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치고 나오는 성격 가지고 뭔다 그러면요, 페트론이 1등일까요? D&D가 1등일까요? 그 단발로 치고 나오는 게 강하다 그러면 엔터 컨텐츠 쪽에서 1등은 아센드가 1등입니까? 네. 작년 말 이후로 현재까지 상한가가 7번이나 나왔던 아센디오가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센디오 상한가가 7번이나 나왔거든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매달 한 번씩 숫자를 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제 몰아쳐서 나와서 그렇지, 매달 숫자를 치면 매달 한 번씩 상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기 이유 없이 올라들어갔던 K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9개월 동안 상한가가 9번이 나왔어요. 그 상한가에 9번에서 걔들이 주도 주고 선도 주고 대표냐니까 그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노리는 거는 얘가 선도로 나간다라고 노리게 아니라 쟤들 나갈 때 그때 위로 치고 들어가면서 노리는 형태다.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이제 종목들 테마로 둘 때 요거는 지금 테마의 성격이 되는 거죠. 앞서 나왔던 S&T 에너지 같은 경우 뭐 재료주의 성격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종목들 올라 들어가는 게 재료와 테마 이런 게 다 틀려요. 재료와 테마. 오늘 D&D 파마텍 같은 경우 재료죠. 재료. 대사 이상 질환제 쪽하고 엮여가지고 지금 재료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재료로 갈 때가 있고, 재료가 테마로 이제 전이가 될 때도 있고, 재료 없이 테마로만 돌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이 24분의 오르고 전문가들 안에는 각각 주특기가 다른 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종목 S&T 에너지 같은 종목들 다룰 때도 보여드렸었죠. 여기 이런 거, 이렇게 재료주한테 방 이름 자체가 벌써 난 재료주 다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거 벌써 얘기 다 꺼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난 세력주 전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또 여기다 다 갖다 이게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특기들이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다 들어가세요. 그냥 24번 다 들어간 다음에 그냥 덮어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난 코인 안 하는데 코인 전문가 2사람 있네? 그건 빼는 거예요. 빼버리고, 난 대형주 가지고 언제 돈 벌겠어요? 그러면 저기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대형주 중심으로 하면 그거 빼세요. 그러면 언제 돈 벌어? 그럼 반대로, 야, 요즘에 코스피 대형주가 대사 아니야? 그러면 이제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은 이렇게 반드시 넣어두셔야 되는 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전문가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과중에 이제 뺄 사람들 빼고, 계속해서 압축해서 줄여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하고 가장 잘 맞는, 나한테 수익을 가장 많이 내주는 사람들로 이렇게 쭉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중에서 약간 스타일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매니에 6사람을 딱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딱 다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거 뉴스 나왔을 때 내가 굳이 뉴스 찾을 필요 없이 S&T 에너지가 급등했는데 이게 왜 급등하느냐 알려주죠. 재료주 헌터방에서 S&T 에너지 미국 공장 신설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딱 갖다 박아서 알려주거든. 이렇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요. 저런 뉴스들 다 찾아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거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갈까 안 들어갈 거 정해가지고 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이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